자, 밤을 잊은 투자자들과 함께하는 진솔한 시간. 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이번에는 중기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너분들께 어쨌든 6개월, 1년 한 50% 이상 갈 만한 종목을 준비해달라 그랬는데요. 자,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는지 먼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키워드가 우리 임주아 파트너가 물광피부, 아토피 안녕하고 위에다 작은 글씨 쓰고 놓으셨는데, 자, 역시 또 컨텐츠 관련된 기업 같고요. 컨텐츠 전성시대. 그리고 오늘 왜 이러세요? 날 좀 바라봐. 키워드가 키워드가. 그러니까 아, 양태원 파트너님 바라봐 달라는 얘기. 저 말고 저기 뭐냐 의리업종 날 좀 바로 나 너무 저평가다. 아, 그런 의미인가요? 와, 아니, 나는 네. 뭘 임주아 파트너한테 이렇게 비추고 계실래? 아니,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거 짝 같은 프로그램 아니죠? 아니 아까 방송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축구하기 때문에 좀 시청률 위해서 네. 재밌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재밌게 진행할 줄은 이 한번 뭐 희생해가지고 예. 프로그램 시청률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굿.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뭘 바라보는 건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딱딱한 이 경제 방송이 웃을 일은 별로 없는데 또 살짝 웃다가 또 종목도 괜찮은 거 나오니까 네, 괜찮은 것 같은데 과연 종목이 괜찮아야 되는데 자, 일단 물광피부. 자, 오늘 뭐 계속 이쪽으로 네.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가져오신 것 같은데 물광 뭐 좀 네. 하시는 모양이죠? 얼마 전에 에스티로더가 네. 닥터자르트 인수해가지고 대주주가 돈방석에 앉았잖아요. 2조 원에 인수가 네. 돼서. 그래서 이제 더마 코스메틱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닥터자르트는 지금 상장이 안 돼 살 수 없으니까 미국 주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니까 한국의 더마 코스메틱 대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자, 이거 또 어떤 주식인지 급 궁금해지는데요. 자,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콘텐츠 전성시대. 예. 이번에 또 뭔가요? 최근에 이제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뭐 아프리카 TV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뭐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아기 상어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는데, 저는 웹툰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한 2012년도에 그 게임주들, 컴투스나 게임빌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지하철에서 대부분 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웹툰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웹툰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우리 조금 연세 있은 분들은 웹툰, 심지어는 웹툰이라는 용어도 좀 예. 어색하신 분들도 있는데 만화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웹툰 관련해서 좀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구체적 종목 얘기 들어보면서 잠시 후에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좀 바라봐님. 이거는 뭔 의미일까요? 자, 전통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업종 하게 되면 의류 업종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의류 업종이 2020년도에는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저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업종이 아닌가. 지금까지 저평가를 받아와서 투자자들의 소외를 받아왔지만 나 이제 달라졌으니까 투자자분들 의류 업종 날 좀 바라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자, 의료업종은 뭐 전통적으로 저희가 성숙 단계 또 뭐 접어들었다라 봅니다만은 나 좀 바뀌었어요, 날 좀 바라보세요라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하시죠. 자, 세 분 파트너 종목 확인합니다. 자, 임주호 파트너께서 네오팜, 네, 김영철 파트너는 DNC 미디어, 네, 그다음에 양태원 파트너는 힐라코리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바로 네오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게 물광피부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 두 가지를 봐요. 시장의 점유율하고요. 네. 정부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보는데 이 네오팜에서 파는 제로이드라는 약이 아기 아토피가 있을 경우에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보습제와 또 병원비를 3개월마다 한 번씩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약품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선호를 하는 게 바로 제로이드 네오팜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 통에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그냥 사기에는 조금 많이 전신에 발라야 되니까 너무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실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수혜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비 처리가 됩니다. 이 제로이드가. 그래서 병원에서 아토피나 아니면 좁쌀 여드름 아니면 피부 질환 막 건선 이런 데다가 이 약품을 처방을 받는데
최근에 존슨앤존슨즈 중국에서 그 성명가루 파동이 있은 이후로 중국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뭐 3분 만에 완판되고 물량 소진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더마 코스메틱 관련주들이 좀 밸류를 높게 쳐주는 큰 시장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따라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2017년에 제가 한번 트레이딩을 주도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수익으로 한번 마감이 됐었고요. 계속해서 매출액은 조금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최근에는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박스권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뭐 사상 최고 실적이고요. 내년 내후년도에도 사상 최고 실적을 다시 한번 갱신할 것 같다. 지금 실적 전망이 내년 내후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연간 한 250억 원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30%나 되네요. 보통 이런 류의 기업들은 못 줘도 한 20배 정도는 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주면 한 30배도 주긴 하는데 네. 30배면 7,500억이고 네. 지금 3,900억이니까 여러분 더블 아니더라도 한 7, 80%. 네. 근데 뭐 20배면은 5천억. 그럼 또한 네. 그러면은 네, 일단 뭐 기관 25%밖에 목표 못 주가가 올라가고. 한 7만 5천 원에서 네. 6만 3천 원 밴드 정도 나와 있고요. 현금성 자산이 최근에 이제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이츠한불에서 돈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750억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현실적으로 5만 9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생산할 수 있는 편안하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3,9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일단 업계에서는 워낙 뭐 돈도 잘 벌고 있고 또 앞으로 추가 성장 기대감도 있고 또 영업이익률도 워낙 좋고 하기 때문에 보통 기본 20배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한 5천억은 돼야 되는 회사 아니냐. 그다음 목표가는 보니까 25배, 좀 세게 주는 데는 30배까지도 주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제가 봐도 뭐 5천억을 일단 넘길 것 같으니까. 좀 안전하게 뭐 25% 정도는 나오고 나중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재평가 받고 하면서 그림은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최근엔 조금 쉬고 있지만 네,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업이네요. 자, 네오팜 들어봤는데 자 DNC 미디어. 예. 자, 이것도 지금 또 웹툰 얘기하니까 뭐 급 궁금해집니다. 예. 좀 뭐 세게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주가가 거래량이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미스터블루가 이제 게임 관련된 이슈로 상당히 이제 뭐 급등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았고 상당히 유사한 사업, 거의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책 사업이랑 그다음에 이제 웹툰, 웹소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 사실 뭐 그 만화라는 게 뭐 종이책으로 이제 보셨을 때 사양 산업으로 갔다가 이게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서 젊은 층들의 독자층을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제 끌어올렸고 최근에는 뭐 네이버나 다음도 이 컨텐츠와 만화의 중요성을 가지면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네이버 시리즈 뭐 최근에 이제 TV 광고도 하더라고요. 뭐 김윤석 씨와 같은 유명 배우들을 통해서 그 네이버 시리즈를 광고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페이지를 중심으로 이 컨텐츠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DNC 미디어의 지분을 카카오 페이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18% 정도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에 이제 뭐 IPO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모멘텀적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지하철 이제 다니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예전에는 컴투스나 게임빌 게임을 진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웹툰들을 상당히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역성장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분기에 처음으로 20억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매출액단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지금 한 20% 이상 증가가 되면서 향후 성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부분들이다. 단지 이제 주가는 시장의 관심을 좀 많이 못 받아서 거래량이나 이제 그런 흐름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시장의 관심만 한 번 더 받아주면 충분히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자 얘기하시는 동안에 뭐 차트 모양이 쭉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힘이 있어 보인다라는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요즘 코스닥시장은 조금 사실 초정 나오고 있는데 혼자서 지금 고점 막 뚫으려고 지금 폼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아무튼 이 DNC 미디어 저희가 뭐 저도 사실 만화를 본 적도 까마득하고 웹툰을 거의 뭐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잘 몰랐습니다만 네. 최근에 여러 보고서들을 보다 보면 해외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뭐 네이버를 포함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웹툰을 아주 막 전폭적으로 지금 잘 돼요. 밀더라고요. 웹툰 작가들 보니까 막 연봉이 네, 장난도 아니고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웹툰 쪽이 빨리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뭐 이쪽 관련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업체들이 아직은 뭐 시장에 많지 않은 가운데 또 거기다 또 카카오 페이지에서 지분도 갖고 있으니까 든든한 우군도 좀 쥐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당장 이익은 좀 많지는 않지만 좀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 같다는 부분에 점수를 좀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정 실적 기준으로는 뭐 내년 내후년 정도면 연간 한 100억 사이즈의 이익은 나올 것 같다는 분위기 같고요. 웹툰 관련주들 해외에서 워낙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최소 20배는 해야 되고 목표가는 지금 보니까 25배, 많게는 30배 정도 시총 기준으로 뭐 어쨌든 뭐 2,500억, 3,000억 정도는 질러주는 분위기고 얼추 봐도 2,000억은 넘겨야 될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최근에 좀 올랐는데 아직 1,800억대라서 이런 기업도 좀 개별주 아니냐라고 볼 게 아니라 성장주로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DNC 미디어 오늘 종목도 볼 때마다 다 마음에 드는데 네. 제가 메모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디 업체는 원래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옷 팔아서 뭐 돈 벌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힐라코리아 뭐 바라볼 만한 뭐 건수가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필라라고 하다 보니까는 외국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회사 한국 기업입니다. 원래 이 이탈리아 기업이었는데 2000년도 초반에 파산 직전에 필라 코리아에서 인수를 글로벌 운영권 인수를 하면서 한국 필라 코리아가 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의류업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가서 다 살 것 같지만은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멀리만 보지 않으신다라고 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쇼핑을 할 때 다른 데 지켜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다라고 해도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 한번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에 안 들게 되면은 사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죠. 특히나 명품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부분에서 이런 브랜드 충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필라코리아의 고성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모멘텀은 역시 중국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로 3위로 도약을 했고 이 판매량으로 하게 되면 역시나 이 미국 1위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버금가는 시장으로 지금 자라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도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나이키 같은 경우에 PER 30배, 아디다스가 25배 이상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에 필라코리아 10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뭐 물론 저평가, 청산 가치로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뭐 PBR 뭐 1배 미만 수준이라고 보이는데요.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 이 PBR 청산 가치라는 거는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저점,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하락 방어를 하는 그 경제 지표로 우리가 투자 지표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성장에 대한 지표 PER로 좀 시각을 포커스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2분의 1, 3분의 1 수준의 저평가 수준 있다. 그러면 충분히 2020년도에는 조금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중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된다. 네, 자 힐라코리아.